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티 스마트 상쌤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고3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고등학교 작년 입시가 끝나고 새로운 입시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강남인간이 마련해둔 약간의 팁을 담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1년 동안의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감이 조금 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작년 입시 한번 총평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2023 입시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공계 내신이 인플레 됐습니다. 인플레는 게 뭐예요?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야, 그렇죠? 이공계가 이제 물론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이긴 하지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수학이라든 수학 같은 경우는 따로 냈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국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공계 아이들이 이제 밑에 깔아주는 인문계 아이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굉장히 내신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특정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학생들의 내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어떤 입결보다 올해 이공계 입결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인플루엔서가 발생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각보다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올해도 조금은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작년과는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좀 나중에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이공계 문과 침공이 재작년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과에서 정시에서 문과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70% 정도가 이공계생들이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회탐구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사회탐구의 표점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수학에서 좀 강점을 보이지만 탐구에서 이제 인문계 학생들 살짝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과 침공이 재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 문과생들이 조금 불리했던 점들을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문과 침공이 이제 올해 입시에서는 아마도 작년보다는 더 조금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전히 물론 이제 인문계생들한테 정시라고 하는 건 힘들어요. 아무래도 수학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공계 학생 좀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이제 학교들이 수학에 대한 비중 좀 낮추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 뭐 영어라던가 국어 혹은 탐구의 비중을 높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반영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작년 입시보다는 올해 입시에서 특히 정시 인문계생들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여유의 폭이 아주 많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공계생들이 수학에서는 너무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문과 침공의 어떤 그 정도는 좀 덜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을 보냈던 친구들이 입시에 왔는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학력이 저하된 게 좀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올해 입시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올해 입시, 그렇죠? 작년 입시라고 하는 건 데이터로서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올해 입시는 과연 작년과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달라질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올해 고3 학생 수는 요 근래 들어 가장 적습니다. 학생 수가 전년도 고3에 비해서 4만 명 정도가 줄어요. 거의 10% 정도가 줍니다. 10%의 학생이 없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좀 더 치열하죠. 전체 수가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3, 올해 고3이 된 친구들의 내신이 작년의 친구들의 내신보다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구수 줄다 보니까. 그래서 봤을 때 교과 전형에서 작년도 학생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유리하냐 보면은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에서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학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과 전형에서 현역 고3 학생들만 대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재수해서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분수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전형 자체는 재학생들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올해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낮췄어요.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플러스 1을 더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신 입결 같은 경우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낮아졌고, 근데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보통 완화되면은 내신 입결이 올라가거든요. 상충이 되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지금요? 하나는 내신이 하락이 돼서 떨어지는데 수능 최저가 완화되다 보니까 입결은 올라요. 하나는 내리는 요인이건 오르는 요인이 되니까 어느 정도, 어디 둘 중에 어느 파워가 크냐에 따라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이 서로 지금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내신이 뭐 인구가 주니까 확 떨어질 거라고 하는 예상보다는 이에 맞춰서 수능 최저도 막 같이 완화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작용될지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생 역시 줄어들죠. 올해 고3 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어때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영어 빼고는 대부분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아야지만이 퍼센트에 들어가는 인구수가 등급에 들어가는 퍼센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근데 이 인원도 마찬가지로 고3 현역 자체가 마이너스 10% 줄기 때문에 굉장히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친구들이 보는 거는 대부분 다 등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2, 3, 4번의 어떤 요인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될지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학종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상이라던가 자율동아리, 자소서가 드디어 올해부터는 아예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학생부와 면접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내용이었거든요. 학종을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세 가지가 모두 다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교과 세특의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활동이라는 진로활동을 굉장히 차별화되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작년과 올해가 좀 많이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수생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는다던가 아니면은 수능 최저를 조금 변화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교과 전형에 있어서 그 내용이 좀 바꿔진 내용이 많거든요. 보통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내신을 뽑는데 뭐 서류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작년 입시 요강과는 좀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올해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최종 입시 요강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고 올해 거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 입결 많이 참조하죠. 특히 요즘 정보가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 이야기보다 70%가 나오니까 참조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변화가 많다 보니까 제 작년도 입결은요 좀 참고 사항으로만 보셔야 돼요. 작년도가 뭐 이 정도 됐으니까 난 붙을 거야라는 걸 보시면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입결도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장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가 우수하면은 학종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내신이 우수하면 교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신도 좋고 교과 세특의 내용도 좋으면은 새로 서류가 들어가는 교과 전형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 내신이 약하고 학생부가 약하 대신에 수능에 강점이 있으면 정시라던가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형에 따라서 내가 수능 공부를 어떻게 방점을 찍힐 것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잖아요. 수능 최저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점검을 할 필요 없이 내가 수시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 공부하지 마시고 장점에 있는 과목만 공부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반면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구가 다 들어간 대학이 많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강점이 학종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학생부를 분석해 보시고 내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3학 1학기 때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논술입니다. 논술이라면 뭘 해야 돼요? 글만 잘 쓴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글도 잘 써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수능력이 되는지부터 보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라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글도 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 논술도 많이
치러 보셔야 됩니다. 모의 논술이 쭉 일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모의 논술 꼭 참가해서 보시고요. 논술이라고 내가 딱 전형을 찍었던 친구라면 그래도 1에서 2주에 한 편 정도를 꼭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좀 지원하시는 게 경쟁률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같이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시라면 당연히 수능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라고 하는 이 네 영역에 대해서 탐구는 두 과목이니까 또 열심히 하셔야겠죠? 굉장히 수능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년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학력평가가 모의 수능해서 총 우리가 한 번, 두 번, 6월 모평, 그리고 7월 학평, 9월 모평, 10월 학평 해가지고 6번을 치르게 돼요. 6번의 학평과 모평을 치르고 마지막에 11월, 16일에 수능을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입니다. 왜? 6, 9 수능이 평가원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다른 학평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학평들을 보면서 6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체제라던가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시에 좀 올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학생부를 조금 보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 고3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지만 제가 전해드린 간단한 팁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꼭 성공하셔가지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겨울을 좀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